안녕하세요. 한수아랩의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EV6를 타면서 도로에서 느끼는 오해, 그리고 빠른 차를 탄다고 해서 모두 과격하게 운전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도로 위의 평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성능의 평준화, 도로 위 인식의 평준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져올 운전 문화의 평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성능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컸었죠. 비싼 차에는 큰 엔진이 들어가고 큰 엔진이 들어간 차는 당연히 빨랐습니다. 6기통, 8기통, 12기통 엔진이 들어간 고급차들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훨씬 여유 있게 달릴 수 있었어요. 특히 독일 아우토반 같은 곳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큰 엔진을 가진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는 고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추월도 쉽고 장거리 주행에도 안정감이 있었겠죠. 반대로 작은 차, 저렴한 차는 아무래도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싼 차는 빠르다. 비싼 차가 도로 위에서 여유가 있다. 비싼 차가 도로에서 우위에 있다. 물론 도로교통법 안에서 모든 차는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도로 위에서는 차의 크기, 가격, 성능, 브랜드가 은근히 운전자의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주변 운전자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 균열을 낸 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차가 골프 GT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표현으로는 골프 GTI가 아우토반의 평준화를 이끈 차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표현이 정확한 역사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작고 비교적 대중적인 차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고속도로에서도 만만치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차.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엔진을 가진 고급차만 빠른 게 아니라 작고 실용적인 차도 충분히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차들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차가 크고 비싸야만 빠른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운 차도 빠를 수 있다. 가족용 해치백처럼 생긴 차도 운전 재미를 줄 수 있다. 일상용 차도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해진 거죠. 저는 이게 자동차 성능의 1차 평준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평준화는 한 번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연기관차는 엔진 회전수를 올리고 변속이 되고 터보가 붙고 출력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자동차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달라요. 출발하는 순간부터 토크가 바로 나옵니다. 엑셀을 밟으면 거의 지체 없이 차가 앞으로 확 나가죠. 특히 초반 가속에서는 전기차가 정말 강해요. 이건 제 EV6만 타봐도 분명히 느껴지니까요. 제가 타는 차가 EV6 듀얼 모터 모델인데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차보다 초반 가속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막 과격하게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차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엑셀을 조금만 깊이 밟아도 속도가 금방 붙고 합류 구간이나 추월할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는 그런 규칙을 더 깨버리죠. 제로백이 3.1초입니다. 테슬라는 가격 변동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6천 초중반에 구입을 할 수 있죠. 저렴하다고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한 가격이지만 6천만 원대에서 예전 슈퍼카에 가까운 가속력을 보여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차는 더 극단적이죠. 물론 이 차는 가격이 1억이 넘는 분명히 비싼 차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슈퍼카나 하이퍼카의 가격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가속 성능만 놓고 보면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차들과 비교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예전 내연기관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과거에는 그런 가속을 얻으려면 엄청난 엔진, 엄청난 기술, 엄청난 가격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 성능이 훨씬 더 낮은 가격대의 차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기차라고 다 빠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의 가치가 단순히 제로백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만의 감성, 엔진 사운드, 디자인, 브랜드, 주행 감각이 있어요. 페라리도 포르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모든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가속이라는 영역에서의 만큼은 전기차가 성능의 평준화를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주 비싼 차들만 가질 수 있었던 가속 성능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EV6도 그렇고 아이오닉 5N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더 나아가 중국 전기차들까지 보면 훨씬 더 많아지죠. 이제는 단순히 비싼 차가 빠른 차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평범해 보이는 차도 굉장히 빠를 수 있고 가정용 SUV처럼 생긴 차도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위에서도 묘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딱 봐도 빠른 차가 있었어요. 낮고 넓은 스포츠카, 배기음이 큰 차, 고급 수입 세단, 큰 엔진을 가진 차. 이런 차들은 멀리서만 봐도 아, 저 차는 비싸고 빠르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조용한 전기 SUV가 갑자기 튀어나갑니다. 평범한 세단처럼 생긴 차가 엄청난 가속을 보입니다. 패밀리카처럼 보이는 차가 스포츠카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 성능의 질서가 조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한 차량 소유주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속도는 도로의 권력이다.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그 말이 완전히 농담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죠. 물론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차의 가격도 아니고 출력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닙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도로교통법이에요. 그 누구도 도로교통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든 롤스로이스를 타든 경차를 타든 트럭을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모든 사람은 같은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큰 차가 끼어들면 사람들이 조금 더 피하는 경우도 있고 비싼 차가 옆에 오면 괜히 조심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차나 만만해 보이는 차는 쉽게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분위기가 강했죠. 차선 변경도 훨씬 거칠었고 양보 문화도 지금보다 부족했고 큰 차나 비싼 차가 도로 위에서 더 강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운전자들의 의식도 좋아졌고 또 블랙박스도 많아졌고 신고 문화도 생겼고 차량 안전장치들도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로 위에는 여전히 묘한 위계가 있습니다. 큰 차와 작은 차, 비싼 차와 저렴한 차, 빠른 차와 느린 차, 수입차와 국산차 이런 것들이 운전자의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모든 차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계속 감시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감속하고 스스로 차선도 바꾸고 스스로 목적지 가는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물론 지금 모든 차가 당장 그렇게 될 건 아니에요.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리고 모든 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모든 차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 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운전자의 성격이 도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질 급한 운전자, 끼어들기 좋아하는 운전자, 앞차를 압박하는 운전자, 양보 절대 안 하는 운전자, 깜빡이 절대 안 켜는 운전자 이런 인간적인 습관들이 도로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차도 회사마다 세팅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조금 더 부드럽게, 어떤 차는 조금 더 빠르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운전자의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조급함 때문에 도로가 위험해지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롤스로이스도, 벤츠 S클래스도, 람보르기니도, EV6도, 경차도 결국 같은 도로 규칙 안에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차의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실내의 고급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승차감도 다를 거고 소재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운전이라는 행위는 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끼어들어도 시스템이 정해진 안전거리와 규칙에 따라 움직일 거고 경차가 합류해도 시스템이 똑같이 안전거리와 흐름을 계산해서 양보하고 비싼 차라고 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작은 차라고 무시당하지 않는 도로.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도로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한 유토피아는 아닐 수 있죠. 자율주행차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시스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해킹이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고 운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운전하는 재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행위에는 분명 재미가 있어요. 코너를 돌고 가속을 느끼고 차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끼고 내가 차를 조종한다는 감각? 이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도로 출퇴근길, 고속도로의 정체, 복잡한 시내 주행에서는 자율주행이 만들어낼 평준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도 줄어들고 성격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의 차이도 줄어들고 비싼 차와 저렴한 차가 도로에서 받는 대우의 차이도 분명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쩌면 자율주행은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도로 위에 묘한 위계를 줄여주는 기술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큰 엔진이 권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프 GTI 같은 차들이 작은 차도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성능의 위계를 조금 흔들었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다시 한번 가속 성능의 평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쩌면 자율주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전기차가 성능의 평준화를 만들었다면 자율주행은 운전 태도의 평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같은 법을 지키고 같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같은 방식으로 합류하고 같은 방식으로 양보하는 도로, 그런 도로가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속도가 도로의 권력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차가 얼마나 빠른가 보다 차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이동하는가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가치는 또 달라질지도 모르죠. 직접 운전하지 않는 시대에는 운전 재미보다 탑승 경험이 더 중요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경차나 저렴한 차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데려다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한 그런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에서는 차가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옮기는 도구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점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차는 처음부터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는 성공의 상징이 되고 속도의 상징이 되고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자존심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자동차가 다시 본래의 목적, 즉 사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시키는 도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큰 엔진이 도로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작고 빠른 차들이 그 질서를 한번 흔들었죠. 전기차가 다시 한번 속도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율주행이 완성된다면 도로 위의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속도는 더 이상 도로의 권력이 아니다. 도로 위의 진짜 권력은 안전과 질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이 정말 모든 차에 적용된다면 도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해지게 될까요? 모든 차가 정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너무나 그걸 좋아할 사람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 운전이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수아랩의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